반갑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그 선진 증시는 강했었고 반면에 신흥국 주가는 대부분 다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6.59%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하고 AMD 반도체가 좀 시세를 이끌면서 3% 주간 기준 했을 때 제법 올라서 일단 마감했고, 그다음에 다우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홍콩 같은 경우가 여전히 지금 약세고, 우리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06%, 코스닥은 1.17%. 금요일날 이제 밀리면서 코스닥이 다소 좀 아쉽게 좀 마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벤트 주간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주말에 발표했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좀 안 좋게 나왔었고, 주말에 발표했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 일단 옵션 만기를 넘겼기 때문에 금요일날 만기 후폭풍이 좀 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좀 반등 구간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원래 1위였는데 2위로 밀렸고 금요일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영향이 미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는 우리 같은,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시가총액 1위를 좀 당분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그 소프트웨어 업종도 강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이 뒤따라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업종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일단 개막했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LG에너솔루션이 시장의 그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 우려감이 이제 빚어지면서 지금 현재 그 약세를 면치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4분기 실적은 이미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상장사 대표 종목군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실적은, 예, 어느 정도 좀 반영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8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왔거든요. 까마귀 8마리입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 들어서 역대 7번째인가 8번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 지수가 거의 5%까지 밀었기 때문에, 사실 1월달에 이렇게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2주 지났는데 거의 5% 밀었다는 것은 많이 민 겁니다. 8일 연속 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 데이터를 보니까 8번째 밀고 나면 보통 이제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코스피도 좀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거 제가 그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코스닥이 11주째 그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10주째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역대 2번째였는데, 전전주까지. 예, 아쉽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밀리면서 자, 이번에 그 새로운 기록을 일단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선물 매도가 좀 정점을 지나서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현물 매도가 지난주를 기점해 가지고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이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하락 이후에 이번 주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적은 이제 계속 그 기업별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이제 미국의 JP 모간이나 델타
블랙록, 뭐 웰스컵을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어, 웰스퍼 같은 경우는 한 3% 넘게 이제 밀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1분기에는 1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했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적 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좀 하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분기 실적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1분기라든지 뭐 2분기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그 발표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뭐 지난 주까지 일단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점을 깨고 지금 다시 한번 4% 초반까지 밀었거든요. 예, 그러니 10년물 국채 수익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얻어맞고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대변하는 지표죠.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저점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지난주 그 주 중반까지는 그 FMC 연준 위원들의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그 3월 달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5월 달, 6월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는데 금요일 날 PPI가 예상치와 낮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론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선이 200일선을 대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금 더 환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뻗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안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132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 날 다소 좀 주춤하고 좀 밀었는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20원이 강한 저항이에요. 월봉에서는 뭐 20개월 저항이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난주까지 외인들이 그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 주 접어들면서 환율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외인들 선물 매도도 점진적으로 좀 약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에서 주요 변화가 나왔다는 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연말에 시총 2위로 일단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시가총이 2위였는데 2차전지 하이닉스가 연말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월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강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랬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주가가 연초에 좀 크게 지금 대밀리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대밀리면서 그 120에서 해설했다가 지금 이제 약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항권 하단 라인에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연말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돌파하고 일단 마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는 차이가 안 나요. 예, 근데 아무튼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지금 추월했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올라서고 애플이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간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애플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당분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지금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국내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주 후반에 이제 외국인들 그 차익 매물로 나오면서 좀 약간 대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업종 종목군들이 예, 좀 당분간 좀 강세를 좀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3조 달러를 그 우리로 따지면 한 3천조죠, 3천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애플이 조금 이제 뭐 월요일 날 오늘이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예, 다시 한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좀 추월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애플 주가 아까 차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단기간에 또 급반등 나오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소프트웨어 업종 관련 종목군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주가 약세인데 뭐 아직도 이제 뭐 시총 9위 안에 있습니다. 예, 10위 밖으로만 안 밀리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선전하고 있고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전반적인 시총 순위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수급주로 넘어가서 지금 기관 쪽에서 이제 외인들도 물론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그 현물 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총 1위죠. 하이닉스가 2위고, LG솔루션이 3위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인데 지금 현재 수급 보시면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연말에 이제 많이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매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외국인들 뭐 블록들 요거 이제 뺀다 하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 기관 쪽은 사실은 그 1월 그 3일부터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월 들어서는 그 1월 9일하고 그다음에 1월 11일 이틀 매수하고 나머지는 기관 쪽에서 올매도죠. 예. 그리고 이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예, 1월 2일부터 하루 매수하고 예, 올매도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상당히 우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물론 연말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7조 4천억 그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많이 매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는 이제 금융투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금융투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펀드 애들도 지금 같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관들의 좀 매물이 조금 이제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지난주를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관들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정점을 통과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관들의 수급이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가 제가 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데 탄력도는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시고요. 일단 전체 지수를 지금 보시면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가 1월 그 지금 뭐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1월 중순 넘어가는데요. 거의 5% 밀었거든요. 이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 달이 아니고 2주 만에 지금 거의 5% 밀었다는 얘기는 많이 민 거예요, 사실은. 그중에 대형주가 약간 이제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서 왠지 선물 매도하고 5.46% 밀었고 그리고 중형주가 3%, 소형주는 지금 뭐 약보합 정도. 예. 그래서 그 대형주 같은 경우가 5% 밀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8번째 8거래 연속 하락이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8일 정도 일단 하락이 나오면 코스피가 일단 반등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뭐 오늘부터라도 일단 좀 기축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전체적으로 일단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5% 넘게 밀었다는 얘기는 일단 빠질 만큼 빠졌다 단기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주 후반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전체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성도 일단 마감했고요. 1월 2일부터 이제 12일까지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좀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중형주, 뭐 소형주가 이제 주 후반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 좀 밀었습니다만은 역시 거래소 대비해서 특히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는 뭐 이번 달 말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도 저점 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소형주가 역시나 좀 강세를 더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우량주 있죠. 뭐 저점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2일 날 그 하루 오르고 3일부터 계속 지금 8거래 연속 지금 하락이거든요. 네, 까마귀 8마리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120에서 딱 지지했는데, 음, 그 하단에 지금 60일선이 이제 이번 주에는 120에서 골드크로스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60일선을 이제 골드크로스 시킬 때 한번 이렇게 누르는데 먼저, 근데 이번에는 단기간에 좀 많이 밀었고, 제가 보건대로 이제 60일선까지 이탈 안 하고 많이 더 민다 그러면 2,500까지 일단 보는데요. 그 라인 가게 되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이제 한번 얻어맞을 자리인데, 예, 지난 전전주까지 10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11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록을 깨는 거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10주 이상은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도 이번 주까지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50 기술적으로 이 라인을 안 깬다 그러면, 예, 조정의 폭은 크지가 않고, 다시 한번 주 중반 이후에 좀 아래꼬리 쥐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850 지지 맥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좀, 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선물 외인들이 그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 지금 외인들이 작년 그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때가 이제 주가 2달 연속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요 상승 사이클 구간에서 외인들이 선물을 그 10만 5천 개약 매수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1월달 들어서 2일부터 12일까지 4만 3천 개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40%를 그 선물 매도를 이미 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주부터는 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뭐 큰 물량은 매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데, 4만 3천 계약이면 뭐 40% 조금 넘게 이미 2주 동안 때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외인들의 선물 매도도 좀 정점을 지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가 그 2달 동안 7조 4천억을 매수했다 그랬죠. 코스피 기준 했을 때요.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저는 한 3조 정도 매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기준 했을 때 2조 800억 정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투자에서 이번 주에 만약에 매도를 안 한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네들은 주가를 더 높은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금융투자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예년에 그 보게 되면요, 연말에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 일단 매물이 나왔는데 7조 4천억이다 보니까 7조 4천억이다 그러면 뭐 앞으로 한뭐 3조 5천억이다 그러면 한 1조 원 정도, 그죠? 예, 1조 한 3, 4천억 정도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더 크게 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외인들 그 선물 매도한 게 있고 이미 40% 넘게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이미 이제 8거래 연속 이제 하락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금융투자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때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좀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조절하면서 좀 매도는 늘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금융투자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이번 주에 큰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금융투자 주식 매도 물량이 정점을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좀 기적 반등에 일단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시고, 중기적으로 일단 보신 분들은, 중대형주 같은 경우도 보실 분들은 이제는 좀 저점에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리고 이미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예,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좀 홀딩 전략 그대로 좀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코스피 ADR 등락비율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89강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 89강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80이다 그러면은 ADR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가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아마 내일 정도 가게 되면 뭐 80을 일단 터치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라인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뭐 작년 뭐 10월달 9월달처럼 뭐 급격하게 꺾지 않는 이상은 예, 추가로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앞서 수급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예, 뭐 외인들 선물, 기간, 주식 현물 일단 좀 매도할 만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들어올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약간 어정쩡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00 미만은 저점 라인은 맞는데 지금 한 9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전전주까지 올라왔고 10주 연속, 지난주에 일단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이번 주까지 조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그 반등의 폭이 거래소 대비해서는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뭐 오늘 내일 만약에 거래소처럼 뭐 89강까지 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 지지 여부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오늘부터라도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여러분들께서 연말까지 이제 고점에 주식이 좀 물리신 분들은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V자로 다시 한번 뭐 2650 연말 그 지수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드렸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장 마감하고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치고 가는 그런 발빠른 반등은 아니고 약간 이제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하방 경직 정도만 일단 확보하게 되면 이제 뭐 거래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보다는 좀 숨쉬기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생각하시고 좀 반등을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